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영어 잘하게 생겼죠? 그렇게 안 생겼어요. 과감하시네요. 요 안경 끼시고 네 번째 앉으신 분. 저는 잘하게 안 생겼다고 하시네요. 저는 이제 강의 시작 전에 잠깐 뭐 이렇게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밑에서 겨우 이제 우리 삼형제가 컸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이제 전 초등학교 때 우리 형제들이 각각 친척집에 전부 보내져서 자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후에 중학교를 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저희 삼형제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으로 갔거든요. 그 시기에 저는 이제 공장에 다니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제 검정고시 야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검정야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어디 쓰는가 하면 바로 여기 효목동 이 만천동 저 영천원 넘어가는 큰 길 건너편 있잖아요. 거기 아주 다 허물어져가는 가건물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메트로팔레스가 들어와 있는, 그때가 당시에는 국군 군의학교, 국군 간호학교, 국군 통합병원 이런 게 전부 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다 없어지고 여기 다 아파트 들어서고 이랬는데, 그때 그 부대에 근무하는 사병들이 대학 다니다가 왜 군대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군대 온 그 의무병 사병들이 나와서 제 10대 청소, 저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그 영남대학교 영어교육과에 다니다가 온 어떤 청년으로부터 제가 영어 검정고시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또 검정고시 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영어에 대한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래서 어머니도 혹시 영어를 잘 하시고 그래서 아이하고 집에서 영어를 막 대화하고 이래가지고 이중 언어 구사자로 뭐 키우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건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그 스마트폰 만지시거나 이러시면 되고, 나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겪었던 아쉬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만 이제 제 말씀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말씀드릴 내용은 많고 이래서 제가 얼마나 영어를 못하는지 실제로 미국에서 겪었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그건 다 생략하고, 저는 이제 교육 관련 전공자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오늘 3번째인가 4번째시라고요, 저학년 연수가. 어떤 분도 오셨는지, 제가 어제 중앙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뭐 이렇게 계획표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어떤 분이 저보다 앞에 왔다 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관련 전공을 하셨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교장선생님 출신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관련 이론을 전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4살 때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서글퍼가지고 제가 밀어내고 직접 아이를 이제 제가 끼어차고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지금 25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 여러분들의 동네 언니죠. 왜 아이들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 보낼 때 차 기다리면서 내려와 있잖아요. 차로 이제 막 애들이 이제 떠나가죠. 그럼 속 시원하게 해방이다 하면서 이제 엄마들이 뭐 하는가 하면 같이 기다리던 엄마들한테,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하고 갈래요? 이러면서 이제 안면 트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하시죠. 저는 4살 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뭐 초등학교 갔다 오면 알림장 체크하고 이랬는데, 제가 아이를 차에 태워 보내고 나면 아무도 저한테 오빠 차 한잔하러 올라갈래?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외롭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언니들로부터 들을 정보는 없고요. 할 수 없이 저는 당시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이었던 제1서적 나가서 그 관련된 육아 서적을 닥치는 대로 사서 읽었죠. 그러면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제가 한 거라고는 이제 지금 달서구 송년동에 가면 요즘은 인터넷 서점 때문에 뭐 다 망했지만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우치라고 있는데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이제 그 어린이 서점을 다닐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거기를 꾸준히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에게 좋은 어린이 책을 읽히면서 이렇게 아이를 키웠고요. 그걸 좋게 본 그 책방 선생님이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쯤 저보고 그 서점에 오는 단골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그 매주 한 번씩 나가서 그 어린이 서점에서 학부모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매주 금요일 11시만 되면 학기별로 주제를 정해서 예를 들면 한 학기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한 학기는 아이를 살리는 수학 공부법, 뭐 한 학기는 행복한 책 읽기,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우리 저학년 시기 아이들의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또는 시작한 경우라면 좀 더 잘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죠. 이게 이제 이렇게 제게 주어진 1시간 30분, 1시간 40분 동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서 참 죄송하긴 한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이른바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겼고요. 생기면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제 회원으로 활동했어요. 지금 17년째인가? 뭐 횟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하지만 그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의 전설적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 우리 아이 현역 때는, 그러니까 입시 치르고 뭐 고등학교 때는 그 잠수내 후배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코엑스에 3년 연속 올라가서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또 명예회원 투표에서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잠수내에서는 해마다 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글을 많이 쓰거나 한 그 자녀의 고수들을 투표로 뽑아요. 제가 그때 열심히 활동할 때는 이제 남자로서는, 아빠로서는 처음으로, 지방 출신으로서는 또 처음으로 인기 투표해가지고요. 겨우 9등 했어요, 9등.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잠수님하고 밥도 먹고요. 제가 남자라고 자기 옆에 안 주더라고. 여러분들 잠수님 커간 아이들 정도는 아시죠? 뭐 만천동 사시면 이 정도는 거의 아실 텐데. 연회비 10만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예요. 여러분들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갈 때 돈 안 내고 들어가죠. 근데 이 자녀교육 포탈 잠수내는 돈 안 내면 내용을 전혀 볼 수 없게 돼 있죠. 그것도 한 달 결제는 안 되고 최소 6개월 6만원 아니면 1년 10만원 결제하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이트예요. 그 자녀교육의 이 라이벌이 없는 포탈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거기 들어가시면 머리 터지죠. 컨텐츠가 너무 방대하고 전 세계 각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 열혈 엄마들이 들어와서 한교육 하는 사람들이 다 글을 써요. 그거 일단 머리 터져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밤새도록 서핑을 계속해야 그 사이트 흐름을 조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잠수내 안에서 책을 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몇 권의 책이 있는데,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통합 로드맵이라고 2013년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2005년도에 입문편, 2010년도에 실천편, 이렇게 두 권으로 나왔다가 통합돼서 2013년에 나왔고요. 또 그 유아 엄마들을 위해서 잠수내 프리스쿨 영어 공부법이라고 작년에 나왔죠. 또 우리 초등 저학년 엄마들을 위해서 그 잠수내 초등 1, 2학년 공부법이라고 올해 3월달에 출간됐어요. 혹시 이렇게 필요하시면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시면서 제 얘기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영어를 뭐 거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난히 수능 만점을 받고요. 아니, 영어에서 수학도 만점 맞았어요.
언어만 2개 틀렸는가 이랬죠. 제외국어 만점, 뭐 사탐 전부 1등급 이랬어요. 지금 서울 모대학 경영학과 4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교환학생도 1년 나갔다 오고 이제 4학년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제 로스쿨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고요. 동네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을 해온 거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홈스쿨링 하다시피 학교는 다녔지만 하여튼 그래서 엄마들에게 어쩌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저학년 엄마들이니까 벌써 아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엄마들 많이 모이는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언어처럼 뭐 노부영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뭐 이보영처럼 유명한 영어 강상강,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노래로 부르는 뭐 영어 동화 뭐 이런 거 좀 수준 높게 말하면 마더구스 이런 거더라고요. 영미권의 전래동요 뭐 이런 거 이제 엄마들이 뭐 아이들에게 일찍 틀어주고 듣고 30살 때만 다 이렇게 했죠. 더 적극적인 엄마들은 애 뱃속에 있을 때 모차르트 안 틀어주고 영어 틀어주더라고. 영어는 사실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기 이 표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수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를 이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죠. 좀 어려울 때는 6학년 수준. 그리고 작년 올해처럼 이제 쉬운 수능 기조로 갈 때는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영어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가 어려우면 집권 여당이 선거 때 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처럼 사교육비가 많이 필요한 과목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 영어 시험을 난이도 높게 내면 빈부격차에 따라서 성적이 나뉘기 때문에 선거에서 억수 불리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는 영어에 있어서는 아주 쉬운 영어 기조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나름대로 각자 목표를 잡으실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길게 보고 목표를 잡아야죠.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 뭐 안 꿀리게 이런 것도 참 소박한 생각이지만 더 길게 봐야 돼. 더 길게. 아이가 입시를 치를 때 영어에서 아쉬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더 길게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험을 치려고 할 때 그때 아쉬움이 없게 해요. 이게 사실 더 중요하죠. 우리 아이는 지금 로스쿨을 가려고 하는데 이 로스쿨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있어요. 영어 점수, 공인 영어 점수 있죠. 뭐 의전을 가려고 해도 그렇고 어디를 뭐 회사를 취직하려고 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공인 영어 점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생각하고 이제 어릴 때 그 기초를 탄탄히 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해야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유명한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4년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점수가 보통 탭스 700점 정도 되죠. 이건 연마평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중학교 3학년 정도만 되면 다 지나갈 수 있는 점수예요. 굉장한 점수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학 4년을 졸업해도 600점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영어 공인시험 점수 같은 건 사실은 우리 아이가 가진 학습 능력에 영향을 받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책 좋아하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인지 능력이 뛰어나면 영어 점수를 잘 받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아이는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하고 영어 동학적으로 한 건 안 읽는다 이러면 영어 점수 받기는 어려워요.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어를 돕는 최종적인 목표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두면 되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토플이나 이런 데서도 고득점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시험도 그렇고요. 우리말 국어 시험도 마찬가지잖아요. 책을 좋아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점수를 받기 유리하고
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점수를 받기 좀 어렵죠. 맨날 나가서 축구만 한다, 마당에서. 그러니까 책도 한 권도 안 읽고 막 이런다. 그러면 프로축구 선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만 공부를 잘해서 뭐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는 확률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의사소통은 가능하게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는 홈리스도 영어로 해요. 깜짝 놀랐어요. 차 타고 가는데 길 중간에 그 화단이 있고 길 중간에 이렇게 목에다가 라면 박스 째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적어가지고 뭐 자비를 베푸세요 하면서 영어로 뭐 써놨어요. 그거 번역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영어로 써놨더라고. 저는요, 한국에 있을 때는 강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말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면 제가 바보 돼요, 바보. 아무 말도 못하고 쫄리고 있잖아요. 공항에서 점심을 해결하는데 제가 식은땀 흘려가지고 속옷이 다 젖었잖아요. 그것도 제일 찾기 쉬운 치킨집 들어갔는데 공항 안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면 길 잊어버리니까 공항 안에서 이제 비행기 갈아타려고 아틀란타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남부에 있는 아틀란타는 허브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교통의 중심지라서 짐을 찾는데도 지하철 타고 가서 찾아야 돼. 공항 내 지하철로. 그러니까 보통 눈치 가지고는 여러분들 다 길이 잡고요. 저는 눈치가 워낙 빨라가지고 대충 사람들 움직이는 대로 막 따라가가지고 막 지하철 타고 두 코스 가니까 짐 찾으라 하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공항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공항 안에 있는 치킨집 들어가는데 주문을 못 하겠는 거야. 장문을 해야 되죠, 장문. 야, 이 경우에 뭘 주문하지? 근데 미국 사람들 뭐 장문할 때 뭐 주어 그런 거 안 쓰고 막 그냥 닥치는 대로 하더라.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게 제일 쉬운 주문이 뭔가 하면 닭다리 2개만 주세요. 닭다리를 영어로 하려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 다리 레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 멕시칸 계통의 그 점원한테 콩글리시로 2 legs please 했어요. 그것도 쇼윈도 있는 닭다리를 직접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그러면 얘가 알아듣고 닭다리 2개 주면 간단한데 얘가 도로 뭐라고 반문하는 거야, 반문. 그때부터 이제 멘붕 된 거지, 멘붕. 뭘 묻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듣기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제 입장에서 그냥 제가 갑질을 하려고 막 큰 소리로 손가락으로 다시 닭다리를 가리키면서 2 legs please 다시 켰어요. 그랬더니 또 뭘 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yes, yes 무조건. 그랬더니 나중에 나오는데 보니까 닭다리 2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고기 거의 붙어 있지 않는 갈비뼈 부분 막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요. 이번엔 당황해가지고 노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것도 안 주고 샐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주고 가라 하더라고. 뒤에서는 줄 서 있고요. 순서 기다린다고. 제가 뭐 온몸에 식은땀을 젖어가지고 이제 먹는 테이블로 갔죠. 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왜 그 여러 매장들이 함께 있고 중앙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한 5분 동안 땀 닦고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피니까 저쪽에 물은 그냥 셀프로 가져오게 돼 있고요. 또 휴지도 가져오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통닭 튀긴 것 맛 하나도 없는 거 겨우 그것만 있잖아요. 물 마셔가면서. 이게 듣기가 안 돼, 듣기가. 검정고시 나름 했거든요. 그리고 제 또래 때 그래도 뭐 명식 경북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으면 영 무식하진 않은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기존에 영어 공부를 해와서 그래요. 어머니들 다 이런 생각 하셨죠? 애기 어릴 때부터 막 영어 공부는 가능한 빠른 게 좋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벌써 뭐 다 호작질 다 했을 거라 막. 이 동네 형편과 사정은 모르지만 분명히 그래가지고 뭐 형편되고 좋은 영어 유치원 있는 데는 영어 유치원 형편되면 다 보내줘. 요즘 뭐 잘 사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게 뭐 필수 코스처럼 돼가지고 뭐 폴리 어쩌고 저쩌고 뭐 원더 어쩌고 저쩌고 근데 뭐 돈이 보통 또 돈이라야지 한 7, 80만 한다 하더라고.
원더랜드 70만 넘죠. 교재비 뭐 이런 거 하면요. 그리고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는 있나 몰라. 범어동 이쪽에 가면 100만 원 훌쩍훌쩍 넘어가는 영어 유치원들이 막 있어요. 뭐 대치동 가면 훨씬 더 비싸다 하더라고. 그 뭐 대치동까지는 우리 못 가더라도 그래도 만천동도 자부심 있는 수성구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에 이 메트로팔레스에서 제 강의들을 아줌마들 많이 왔어요. 엄마들. 동원초등학교 출신 뭐 동원초등도 메트로팔레스 다니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수준이 영 다릅니다. 아 그래요? 교장선생님 자부심이 막 돼. 그럼 메트로팔레스는 다 이리 와요? 네. 아 그래요? 메트로팔레스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10년. 제가 사는 아파트는 4년밖에 안 됐어요. 농담이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조기 영어 교육을 하는 거죠. 자, 그냥 이렇게 유행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흐름의 그 뒤에는 이런 중요한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이거 알아요? 우리말로 번역해 볼게요. 결정적 시기 가설. The critical period 맞나? 뭐 제 발음에 기대하지 마시고 내용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시기 가설로 번역돼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한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시기가 있다. 근데 한국에 들으면서 이게 약간 왜곡됐죠. 이분이 주장할 때는 결정적 시기는 사춘기 마이너스 2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1세, 10세 때부터 사춘기까지가 아이들이 인지능이 충분히 발달한 후에, 왜냐하면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주장을 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왜곡된 거죠. 이게 언제부터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이제 흐름이 크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영유라는 게 생기죠. 저는 영유 해가지고 뭔 말이지 했는데 영어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이 자기들이 또 언어를 쓰잖아. 줄여가지고 영유. 그 영유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 여긴 이 동네 영어 유치원 있어요? 네. 많아요. 좋은 동네네. 신랑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되겠어요. 영어 유치원 보내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라. 근데 보내보니까 어때요? 영어 유치원 가가지고 뭐 원어민들하고 영어로 뭐 좀 놀고 오지만 동네 놀이터 가면 다 영어로 하겠네 그러면? 아파트 놀이터 가면 다 영어로 해요 이 동네는? 그러면 애들이 너는 영어 해봐야 뭐 쓸모없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동네 놀이터 나가면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영어 DVD 보여주고 막 이러면 거부하잖아. 나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막 일들이 생기죠. 실제로 비싼 돈 들여서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영어 실력이 느는 걸 보면 무슨 이런 편 쓰는 뭐 경상도 사투리 뭐 뭐라 합니까 이거. 애들 그렇게 비싼 돈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씩 들고 영어 유치원 보냈는데 그건요 한 3년 보내봐야 중학교 때 한 달 하면 금방 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불안해가 안 보낼 수가 있나? 옆집에 팬들이 보내는데 형편이 안 되면 뭐 나가서 식당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유치원 갔다 오면 이제 그래도 뭐 영어로 좀 이렇게 원어민들하고 놀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초등학교 들어오고 나면 그걸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죠. 그래서 또 영어 유치원들이 후속 프로그램을 만들죠. 초등 1, 2학년 프로그램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사람들이 영어 전문 학원 이런 걸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영어 전문 학원이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 생긴 ECC예요. 그 전에 뭐 유명한 뭐 동네 그냥 브랜드는 있었지만 전국적 영어 전문 학원 효시는 ECC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은 뭐 어학원 붙은 거 많죠. 제일 옛날에 우리 아이 중학교 때인가 처음으로 외국의 거대 자본을 등에 입은 아발론이 수성구에 상륙했어요. 아발론은 들어올 때부터 얼마나 막 마케팅이 좋은지 오픈 몇 달 전부터 벌써 막 수성구 길거리 막 프린카드 걸어놓고 있잖아요. 경시대회 주최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외국의 거대 자본이 600만 달러인가 투자해가지고 그 아발론이나 청담이나 뭐 이화나 서강이나 뭐 이런 이제 학원들은 정책을 어떻게 쓰는가 하면 항구 한 학원 정책.
이렇게 해서 한 도시 하나원 정책 이렇게 써요. 대도시에서는 한 구에 하나. 그것도 저 서구나 동구 이런 데는 세우지도 않아. 수성구에 세운 다음에 한 5년 있으면 제가 사는 달서구에 들어와요. 아발론. 근데 겁도 없이 달서구에서 요즘 저희가 뭐 신도시라 해서고 막. 저 달서구 월성 상인동 가면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린 수성구보다 낫다 하면서 있죠. 거기 가면 뭐 월서 초등학교 뭐 이런 데 있거든. 그 난리예요. 젊은 엄마들이 막 얼마나 막 치열한지. 자기들이 경동을 이긴다 해서. 대구 초등학교 하면 경동이에요. 경동. 제일 범어사동. 범어동도요. 같은 범어동이 아니래. 범어 1, 2, 3동하고 범어 4동은 또 레벨이 다르다네. 범어 4동 진골 코스를 다녀야 돼. 마리아 유치원 경동초등학교. 또 중학교는 어디죠? 경동초등학교 옆에 그 뭐더라? 경신 아닌데. 중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해. 동도중학교.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신대륜. 요즘 이제 경신이 자사고 되는 바람에 좀 왜곡되고 있지만 이게 진골 코스래. 그거 가려면 어디 살아야 돼요? 그거 다 찍으러 가는 5층짜리 아파트, 장원맨션 뭐 이런 데 살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학원 보내는 거라. 이 영어학원도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영어 전문 학원들이 생긴 배경에는 이런 이론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영어 교육 환경 이론이죠.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지배했던, 수십 년 동안 지배했던 이론이에요. 자,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환경에 따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환경,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환경, 영어를 외국어로 쓰는 환경으로 나누고, 그걸 이제 줄여서 EML, English as Mother Language, 모국어로 쓴다, 이러죠. 그 다음에, 인도,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 모국어와 함께 영어를 쓴다. 그래서 공용어, 이른바 제2외국어라고 불러요. ESL,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 중국처럼 불행하게도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고 주장했다가는 매국노되는 옛날에 소설가 복거리 선생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가 하도 영어 사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어를 우리도 공용어로 쓰자고 했다가 SNS 상에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매국노로 막 몰리고 막 있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이죠. 이런 이제 EFL 환경이라는 거라. EFL 환경에서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요즘 말로 좀 듣기 좋게 말하면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 이게 아발론의 주장이에요. 영어 전문 학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 이건 세련된 표현이고 옛날 제가 살던 시대 때로 돌아가면 문법회화 장문 이런 걸 뭐지 또 하나 더 문법회화 장문 그 다음 청해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학습해야 한다 이거죠. 사실 다 그렇게 해왔어요. 여러분들은 젊어서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울 때는 다 알파벳부터 배우고 비동사 배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 50m 전방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전마가 혹시 내한테 길을 물을지 모르잖아. 그럼 여기서 장문해야지.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뭐 미리 장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벌벌 떨면서 이런 영어를 해온 거예요. 왜? 우리가 이 FL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었어. 청담 같은 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동아시아적 EFL 이렇게 말해요. 동아시아적 ESL. 자기 학원에 오면 동아시아적 상황에 맞게 학원 내에서는 ESL 상황을 만든다 이거죠. 학원 내에서 맨날 영어로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원을 보내라 이게 청담의 이론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가보면 똑같아. 그나물이 그 밥. 그러면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다른 거 그다음 돈도 절약하고 학원은 좀 그렇고 학습지를 하고 내가 좀 관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엄마들 많이 하시죠? 튼 뭐 이런 거 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는 영어 관련해서 유일한 사교육을 초등학교 때 좀 받았는데 그게 윤 선생 영어였어. 우리 아이가 5살쯤 돼서 제가 고민했거든요. 한 10년 후에 이 아이가 한 중학생쯤 되었을 때 영어를 좀 아쉬움 없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미장원에 갔는데 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탁자 위에 촌동네 미장원인데 앙팡이라는 잡지가 놓여있는 거예요. 제목도 세련됐잖아요. 앙팡. 세상에 이런 잡지가 있다니 하면서 제가 눈이 뻘개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다 보니까 제일 뒤쪽에 가니까 교육 섹션이 좀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영어 유치원 잘 고르는 법 하면서. 그때 영어 유치원이라는 표현도 아니었는데 하여튼 영어 학원 잘 고르는 법인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 5살 때. 그래서 제가 바로 고개를 들고 미장원 주인의 위치를 파악했어요. 그 미장원 주인 아줌마 화장실 간 사이에 제 새 쪽을 찢어가지고 머리 안 감고 도망 나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시킨 대로 아이가 어리니까 통학거리가 짧아야 한다. 시설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안전해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그 당시 대구에서 처음 유명한 데를 제가 다 찾아다녔어요. 직접 아이들 데리고. 진짜 별나져요. 저 성서에 있는 그다음 키즈클럽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영어 유치원처럼 생겼고 가보니까 그 로비에서 아이들 교실을 카메라로 다 비춰주는 거라. 그 엄마들 우아하게 로비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아이들이 원어민하고 교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게 돼 있어요. 비싼데 문제는 제가 사는 촌동네에 차를 안 보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범물동에 갔어요. 범물동에 가면 그때 당시에 매직월드라고 있었는데 거기는 교실을 한 군데는 공항, 한 군데는 약국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그리고 각각의 곳마다 원어민이 한 명씩 앉아가지고 애들 오면 그것은 이제 그런 상황을 연습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것도 차를 안 보내죠. 돈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데를 못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우리 집에서 가까웠던 제가 남구 대명동 살았는데 효성타운에 유명한 대구 프랜차이즈 딩딩당이라고 본점이 효성타운에 있었어요. 그때 얼마 안 있어서 수성구로 갔어요. 딩딩당 가봤잖아. 그거 가니까 막 애한테 사탕 주고 스티커 주고 막 우리 애가 여 다니고 싶다 이 카더라고. 근데 효성타운 그 바로 옆에 도로가 있는데 차가 늘 다니고 계단이 가파르고 1층에는 사무실 2, 3, 4층 이제 그 학원인데 우리가 뭐 꼬마가 뛰내려오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바로 도로에 머리를 박겠더라고. 안전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때 막 ECC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ECC는 왠지 없어 보이더라고. 그걸 겨우 못 갔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당신이 학교 교무실에 가거든 영어로 전교 1등에서 10등 한 애들 불러봐라. 그리고 의했는지 물어봐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순진한 집사람이 직접 물어봤잖아. 그랬더니 10명 중에 7명이 윤선생을 했다는 거야. 야 그래? 저도 이제 자녀교회 왕초보 했을 때니까 바로 윤선생은 대명지국 뛰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너무 어리다고 다음에 오래. 5살 때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이가 신체 연령은 5세지만 정신 연령은 7세입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 1년 굽어가지고 취약 1년 전부터 윤 선생님을 했어요. 무려 5년 반이나. 처음에는 막 알파벳 따라하고 막 재밌어 하더라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방금 말한 것처럼 듣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뭘 외워야 돼요. 문장을 하루에 10개씩 외우게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걸 불성실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관리를 했으니까 한 번도 윤생영어 그 교재를 밀린 적이 없어. 그걸 5년 반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상격동 실내체육관에서 대구 시내에서 윤생하는 데 다 모아놓고 과거 시험 치듯이 땅바닥에서 듣기 평가를 하는데 그 대구시 대표를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윤생영어 본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충북 옥천에 가면 윤생영 공장이 있어요. 테이프도 생산하고 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최첨단 랩 시설이 갖춰져 있어요. 듣기 평가를 하는 거죠. 그 지방에 있는 애들 그거 다 모으고 수도권에 있는 애들은 서울에 있는 무슨 큰 체육관에 모아가지고 전국 듣기 동시 평가도 하고요. 그거 잘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올라갈수록 학습 부담이 커져서 애가 자꾸 부담스러워하는 거라. 그 아침마다 윤생 또 모닝콜 하죠. 난 모닝콜 하면 뭐 좀 영어 늘란가 싶은데 그게 아니더만. 그럼 서로 교재 보고 읽는 거라. 그 윤생 막 모닝콜 때르릉 아침에 새벽에 오잖아요. 가면 우리 애 자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전화 받아가지고 막 전화기 들고 막 애한테 뛰가잖아. 그러다가요 전화기 코드 빠져가지고 막
할 수 없이 무선 전화기로 바꾸고요. 근데 어떤 날은 애가 교재를 못 찾는 거라. 그래가지고 교재 찾는 거 뛰댕기고 막 윤생님은 5분밖에 시간 안 주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 열리겠죠. 여러분들 애 키워봤으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정신과적 질환이 다 하나씩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 다 그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충동 조절 장애. 그래서 제가 뚜껑 열려가지고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가면 애 발로 차고 막 우리는 뭐 PT 교육에서 하는 대로 뭐 엄마의 감정을 이야기해야 돼. 애야, 엄마는 네가 교재를 못 찾아서 아주 속이 상하단다. 이하고 있겠어요? 커피 드리는데. 그게 다 이론이지, 이론. 그리고 뭐 가정 불화가 생기고요. 더군다나 우리 애 다니는 학교는 미군 부대 근처에 있어요. 미군 꼬마들이 그 학교에 놀러를 많이 와. 근데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애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머리 뿌려가지고 미군 꼬마들을 맨날 울려가 보내고 이랬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윤생영어 5년 반을 했고 그렇게 영어를 잘하고 지도 자부심 있는데 이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아까 말하는 영어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언어니까 언어는 도구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대한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아니다 싶었거든요. 너무 딴 데로 갔는데. 자,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영어 전문학을 쭉 거치면요. 약 4천만에서 5천만의 사교육비가 든대, 입시 때까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없는 형편에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 어떤 기대를 해요? 우리 아이 영어 실력이 학원 다닌 시간이 비례해서 하늘을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아이들의 현실은 어때요? 바닥을 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해봐서 나을 거라. 뭐 지금 계속 그렇게 키우면 똑같이 그렇게 돼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리고 이런 학원에 가면 뭐 배운다? 아이들이 영어만 배우면 좋겠는데 멍 때리는 기술을 더 빨리 배워요. 친구들하고 놀고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주고받고 뭐 이러다가 시간 보내요. 실제로. 그건 남는 성과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 엄마들이 관리를 아주 잘하고 숙제 체크하고 별난 학원 보내면 숙제 왕창 내주죠. 그 숙제하다 시간 다 가요. 학년이 조금만 높아져봐요. 이제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두 군데만 딱 보내면 이제 발레도 끊어야 되고요. 태권도도 끊어야 되고 피아노도 끊어야 되고 다 끊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저학년 때는 사치로 하는 거지. 사치로. 엄마도 어릴 때 못 해본 거. 이런 거 애들한테 다 시키죠. 근데 이거 얼마 있으면 다 끊어야 돼요. 또 보내면 있잖아요. 따님이 발레에 소질이 있어요 하면서 어디 보내는 데마다 다 소질이 있대. 자, 여러분들도 먼저 키운 사람들 경험이에요. 사실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나온 발상이 대치동에서부터. 그러면 차라리 영미권에 가서 아예 한 2년 살다 오자. 학자들에 따르면 2000시간을 영어를 접촉하면 귀가 뚫히고 모국어처럼 할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2000년부터요. 2000년대 초반부터 많이 나갈 때 1년에 13,000명, 14,000명의 초등학생들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한 많은 해에 뭐 6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60만 명도 안 되는구나. 재교생까지 합하니까 60만 명이면. 근데 그 중에 14,000, 15,000이 조기유학을 나갔어요. 왜? 영유 뭐 학원 코스 고쳐도 안 되거든. 근데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커야 돼. 그 어린 시절에 외국에 나가서 문화적 충격 받죠. 외롭고 이렇죠. 그것도 또 안전한 뭐 친척집에는 못 보내. 우리나라 사람들 사는 집에 보내면 영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낯선 집에 홈스테이 가면 막 눈 시퍼렇고 막 영화의 주인공들 나오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집에 얹혀가지고 막 그거 보통이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엄마들이 따라 나가잖아. 엄마들 따라 나가니까 이번엔 누가 문제야? 많이 해본 것 같네. 아빠들이 외로워가지고 죽고요. 또 엄마들이 외국 생활 익숙해지면 아예 안 들어오네. 그쪽에서 뭐 눈 맞아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가정 해체도 많이 일어났고 뭐 자살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죠. 이게 보통이 아닌 거라. 너무 영어 하나를 배우려고 하다가 이게 뭐죠? 초과상감 다 태우는 거라. 근데요, 여기 보시면 최고 정점을 찍었다 14,000명이 나갔는데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조기 유학생들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약 5,000명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나는 물론 국제적으로 환율의 하락 때문에 외국 보내는 게 너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경우고요. 또 그리고 외국 보내들 정도 되면 뭐 집에 돈이 남아 도는 집이 많죠. 돈은 부족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른바 엄마표 영어라는 게 등장했어요. 옛날과 달리 뭐 EFL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과 달리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영어 교재나 영어 DVD 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영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외국만큼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언어로서 습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흐름이 생겼어요. 그걸 최초로 실천한 사람이, 최초는 아니지만 제일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울산에 사는 솔빛 엄마라는 분이에요. 대화명 솔빛 엄마. 이분이 자기 딸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영어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울산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게 됐어요. 그 울산광역시 초등학생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 받고 막 이랬다니까. 이분이 잠수원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한 방식을 우리한테 말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순진한 우리가 다 따라했어. 이 엄마는 갑자기 유명해져서 책을 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엄마 영어 방송이 들려요. 그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도 우리 아이 윤수영 멀쩡하게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책이 딱 발간되고 나서 그 책을 사서 어느 날 저녁에 읽었는데 단숨에 2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딱 책을 덮었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 야, 영어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짱구지 됐구나. 바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우리 아이한테 야, 윤생 끊자. 그때 우리 애가 안 된대. 저기 멀쩡하게 잘하고 있는데 불안하게 왜 아빠가 날리고.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애를 설득한다고 해요. 그 여름방학 때 차를 몰고 제주도까지 왔어요. 카페를 타고 차 갖고 제주도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아이를 설득했어요. 아빠가 이때까지 네 잘못되게 한 적 있나 하면서 아빠가 새로운 길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그 5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딱 윤생 바로 끊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윤생을 5년 동안 하면서 모은 교재들 있잖아요. 거실의 큰 책장 3개 윤생이하고 가득 차있고 누가 후배들이 놀러 오거나 하면 자랑스럽게 내가 보이고 이랬거든. 근데 솔빛 엄마 책을 딱 읽고 나니까 윤생영 교재가 쓰레기로 보여요. 쓰레기로. 한 번도 이거 반복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반복할 필요도 없고. 그 딱 보니까 쓰레기더라고. 그래 바로 우리 처남댁한테 연락해가지고 다 가져가라. 우리 처남댁이 감동해가지고요. 위인 했죠. 위인. 우리 집은 쓰레기 보여서 좋고 그 집에는 그 유명한 윤생영어 교재를 몇 년치를 공짜로 받아서 좋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엄마 표현을 했잖아요. 그 솔빛 엄마가 이제 유명해지고 잠수원에 나갔어요. 지금도 솔빛 잉글리시닷컴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후배들 돕고 있죠. 그리고 그 책이 2010년에 개정돼가지고 엄마표 영어 연수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학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가고 나서 이제 남은 우리가 잠수님 아들하고 잠수님 아들이 우리 아이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우리 아이는 2월생이라서 한 학년은 빠른데 학년은 하나 빠른데 그 잠수님 아이를 큰 애를 비롯해서 그 남아있던 여러 명이 여섯 명인가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똑같이. 지금은 이제 수만 명이 그렇게 하고 있죠. 수만 명이.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요. 이런 수많은 이론들에 입각해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사실은 언어는 두 길이 딱 놓여있어요. 하나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새가 빠지게 학습하는 것. 다른 하나는 모국어처럼 습득하는 게 있어요.
모고 지금 습득할 수만 있다면 이거 고생도 안 하고요. 굉장히 쉽잖아요. 이거 배 보이죠? 어느 게 튼튼해 보여요? 세월호 일주인데. 이거 난파선 타고 뭐 단어 외우고 문법 공부해서 뭐 지금 뭐 여러분들 좋은데 보내거나 학원 좋은데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리고 아까 영어 전문학원 중에 한국에 하나씩 하는 그런 정책 말고도 또 소박한 데 있죠. 동네마다 하나씩 정책을 쓴 데가 있어요. GMB, 이보영 이런 데는 그죠? 동네마다 하나씩 영어 정책을 써요. 그래서 GMB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가맹점이 있어요. 아까 말한 아발론이 있는데 전국에 40-50개, 뭐 많은 학원은 70개밖에 없는데. 그런데 가봐야 모국어로 배우는 것처럼 결국은 뭐 해야 돼요? DVD 보여주고 이런 거 안 하면 영어를 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윤색 영어나 튼튼 영어 보면 가끔 신문에 통광고 때려.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해리포터를 원서를 읽고 영어로 뭐 외국인 교수가 펜팔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 하시는 거 하더라도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요? 영어의 노출을 충분히 해야 되죠. 그거 안 하고는 절대로 영어를 습득할 수는 없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뭐 간단해요, 사실은. 뭐 많은 거 필요 없고, 잠수는 영어의 핵심. 잠수네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뭐, 없으시면 할 수 없고, 핵심은 뭔가 하면 일단,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그 적절한 시기는 집집마다 다르죠.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3년 동안 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이는 뭐라고 말해요? 아빠, 그때 내가 한 게 다야. 그러니까 중3 이후로는 내가 미친 짓 했어. 이렇게 하더라고. 왜냐면 우리도 불안해가지고 서울대 보내려고 중3부터 고등학교 때 뭐 한 줄 알아요? 학습영어를 또 한 거야, 다시. 문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강남에서 유명한, 대치동에서 유명한 뭐 김찬현 선생님 문법 강의 듣게 하고, 인강 불법으로 다운받아가 듣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다 하는 어휘집, 능률복화, 수능편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제가 빠지게 외우고 일주일에 뭐 몇십 개씩 해가지고 뭐 하루에 몇십 개씩 해가지고 50일 만에 끝낸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 공부하는 그대로 다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대학 딱 들어가보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 다녀요. 연세대 경영학과는 한 80%가 외고 애들이에요. 외고 애들. 내신 안 돼가 서울대 못 간 애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울에 명문외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좋다는 대원외고, 명덕외고, 한영외고, 그리고 용인외고, 이게 4대 외고거든. 이 아이들이 대부분 수능 점수 높은데 내신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서울대도 재작년부터는 내신을 폐지했어요. 정시에서. 수능만으로 이제 갈 확률이 높아졌는데, 우리 아이 때는 안 그랬거든요. 내신 논술 다 봤어요. 그러니까, 수능 잘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경영학과 나와 있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거기서 자퇴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거기 가면요, 호주에서 10년씩 산다고 이래가지고 수업할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애가 놀래가지고 하루는 한 달에 한 번씩 대구 내려오는데 내려와가 이렇게 하더라고. 아빠 왜 옛날에 내한테 잠수내 하락했어? 나도 호주 보내주지. 호주에서 10년 살다 보면 나도 그렇게 할까 아이가?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거기서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걔는 걔대로 영어를 잘하는 그 장점이 있지만 너는 니대로 한국에서 잠수내 영어를 하나의 자부심이 있다. 걔 영어하고 그럴 동안 너는 우리말 책을 그만큼 충분히 읽지 않았냐. 이렇게 딱 내가 받아치니까 애가 깨갱하더라고. 그리고 진짜요. 우리말 책 읽기 어려서 좀 계속 다녔다 했죠. 우리말 책 읽기가 탄탄하니까 지금도 두고두고 얘가 로스쿨을 목표로 왜 삼은지 알아요? 로스쿨 가려면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리트라고 불러요. 거기서 치는 시험이 과목이 2개라 언어 이해, 추리 논증 이 2가지예요. 이게 수능에 다 비문학 영역이라. 우리 아이는 수능을 거의 완벽하게 했거든요. 전국에서 약 200등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틀리면 시에서 한두 문제 틀리지 비문학 영역에서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스쿨 가려고 하니까 우리말 책 읽기가 기초가 돼가지고 풀어보니까 다 풀리거든. 그래가지고 로스쿨 가려고 한 거라. 그전에 뭐 하려고 한 줄 알아요? 항공사 승무원하겠대. 비행기 조종사 하겠다 하고 처음에. 그래서 고등학교 영문 졸업증명서 떼오래요. 떼다가 제 외국에 보내줬더니 인마가 호주에 있는 유명한 조종사학교 원서를 냈어요. 근데 학비가 엄청 비싸. 우리 집에서 못 보내.
조종사학교 유명한데 호주에도 있고요. 미국의 오레곤주, 서부 오레곤주 가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비가 너무 비싸서 못 보내겠다 하니까 자기는 여행은 다니고 싶고 그래가지고 항공사 승무원이라도 하겠다. 항공사 사무장 박창진.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정말 저기 돌았나 이 생각이 들지만 내가 이 말을 밖으로 내뱉는 순간 아이하고 소통이 막히니까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 아빠는 네가 뭘 하든지 너를 지지한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제가 정신적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을 날려요. 돈이 필요하면 저 엄마한테 카톡을 날려요. 근데 마침 카알기 회항 사건이 딱 터지면서 사무장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로스쿨로 바꿨다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 하여튼 적절한 시기에 듣기 읽기를 왕창 해가지고 지금도 써먹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중3인가 고1쯤 돼가지고 탭스 800점이 쉽게 넘고 우리는 그 아이의 영어 공부를 잠수내서 굉장히 열심히 한 편이 아니에요. 수성구에서 열심히 한 아이들 보면 정말 날고기에 그 대원외고에서 주최하는 영어 경시대가 있는데 IET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전국 대상을 수성구 아이들이 받고 이랬어요. 지금 걔들이 원래 고등학교 가거나 이랬을 거라 걔들 초등학교 때 지산 범물에 사는 아이들이었는데 근데 우리는 그만큼 하진 않았어요. 저는 우리말 체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영어는 수능에서 아쉽지 않을 정도만 하자. 그리고 네가 더 필요하면 대학 가서 해라. 그 정도 수준에서 조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탭스를 치니까 800점을 넘더라고. 아까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전문대학원들이 요구하는 점수가 몇 점? 약 700점. 제일 높은 대학이 700점. 그러니까 인정 점수는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어떻게 했어요? 정해진 결정적 시간 동안 듣기 읽기를 왕창 하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보통 우리 잠수내에서는 한 하루에 3시간씩 정도 노출하면 2년 지나면 2000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는 순풍에 돛단 듯이 흘러가요. 듣기 읽기를 왕창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쓰기 말하기가 저절로 해결돼. 여러분들 재작년에 겨울왕국이 딱 개봉되고 나니까 집집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 애들이 겨울왕국을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글로 보여줬죠? 우리말로. 영어로 보여줬어요. 그럼 다행이네. 자, 영어로 자막 없이 딱 보여줘봐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따라하죠.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영어 노래뿐만 아니라 자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사도 다 따라해요. 그럼 발음이 저절로 좋아지죠. 원어민 발음되고요. 시간이 좀 흐르면 이건 뭐 처음에 할 건 아니니까 쓰기도 저절로 돼요. 우리 애는 어느 날인가 지가 일기를 영어로 쓰겠대. 그 대신에 한 편 쓸 때마다 2,000원 돌라 하더라고. 이거 완전히 자살골이죠. 자살골. 나는 속으로 있잖아. 2만 원도 주고 싶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싫어해요. 싫어. 그리고 한 달 딱 쓰고 지 돈 확보한 다음에 안 하더라고. 필요한 돈을 딱 한다.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것이 영어를 쓰는데 우리는 주어, 동사, 뭐 목적어, 목적보호 뭐 익하고 있죠.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살아있는 영어를 하고 살아있는 영어. 자기 마음을 그냥 글로 표현하는 거죠. 장문 안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듣기 읽기를 왕창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듣기 읽기를 왕창 하려면 당연히 재미있는 DVD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럼 재미가 있는 거라. 재미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기억돼요. 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EFL 환경이기 때문에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를 골고루 학습한다면 외우는 게 진짜 고역이에요. 외우고 나면 까먹고 외우고 나면 까먹고. 어머니도 학창시절 다 해봤잖아. 연습장에다가 빡빡이 하죠. 빡빡이. 단어 안 외워져가지고 SCHOOL 스쿨, SCHOOL 스쿨. 그걸 한 100번, 200번 하잖아요. 그렇게 SCHOOL은 반복을 한 수백 번 하니까 기억이 돼. 근데 대부분은 잊어버려요. 에빙하우스라는 독일의 유명한 분이 망각곡선을 발표했어요. 네이버 한번 찾아봐요. 한 달이 지나면 복습하지 않으면 99%를 까먹어. 그죠? 하루 지나면 뭐 70% 까먹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오늘 단어를 예를 들어서 30개 외웠다 칩시다. 내일은 오늘 외운 거 30개를 또 하고 내일 30개 하고 3일째는 90개 4일째는 120개 이렇게 해서 한 달을 해야 에빙하우스 말대로 하면 기억한다는 거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DVD를 보거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애니메이션, 저 애니메이션, 이 동화, 저 동화책에 나온 단어들이 어떤 사람 말들하면 이걸 사이트 워드라고 하죠. 중요한 단어들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내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래 기억하는 거죠.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억이 돼요. 이게 장기 기억이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3년을 바짝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공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죠. 대학은 뭘로 가요? 수학으로 간다. 그렇지. 영어는 변별력이 없어요. 쉽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는 평균 점수가 한 60점 돼.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수학은 평균 점수가 몇 점인 줄 알아요? 문과의 경우는 평균 점수가 30점이에요. 30점. 문과 고3들의 70%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그 포기 안 한 아이들은 자기 고등학교 공부 시간의 70%에서 80%를 수학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뭐 영어 걱정하고 있다 이미 늦었죠.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자기 공부 시간이 확보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아 우리 애는요 6개월 비디오를 딱 6개월 봤는데 머리 뿌리고 싸워서 쫓아내더니 외국 꼬마들하고 철봉 밑에 모래사장에서 영어로 놀더라고. 저는 이런 경이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이걸 글로 써서 잠수에 막 올렸어요. 하루는 사운드 뮤직을 보는데 사운드 뮤직 우리 아이가 음악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운드 뮤직을 6개월 동안 봐요. 6개월 동안.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여행 다니면서도 틀어주고 비디오를 튼 다음에 있잖아요. 비디오 TV하고 선 3개 노란색, 빨간색, 하얀색 빼가지고 전축에 연결해가 전축에 공테이프 꽂아가 요즘은 컴퓨터로 녹음하면 금방이죠. 그래 막 연구해가지고 있잖아요. 녹음 떠가지고 그걸 차에 꽂아놓고 여행 다니면서 듣고요. 아니면 아침에 밥 먹을 때 틀어놓고 이렇게 흘려 듣기를 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운드 뮤직 요즘 아이들이 겨울왕국을 다 통째로 외운 것처럼 우리 애는 사운드 뮤직을 통째로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발음은 뭐 그냥 굴러가고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요 사운드 뮤직에 나온 노래 중에 가장 어려운 노래를 녹음해가지고 잠순에 올렸잖아. mp3 파일로. 그 댓글 달리가 난리가 났어요. 명희 오빠 발음이 좋아요. 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노래 이름이 뭔지 알아요? My Favorite Thing. 모르는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이론적 뒷받침이 있어.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란 분이 우리 아가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냥 눕혀놓고 엄마는 뭐 집안일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20개월쯤 지나니까 말문이 트이죠. 엄마 하는 말 알아듣고 이런 경이로운 일이 모든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야. 특별히 우리가 우리말 가르친 적 없죠? 근데 애들이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이걸 연구한 결과 인간의 뇌 속에 이른바 언어 습득 장치가 있을 것이다. 이걸 줄여서 레드라고 하죠. 레드 이론이라고 들어봤죠? LAD, 언어 습득 장치라는 뜻이에요. 이게 참 언어학자가 주장해서 추상적인 이론이었는데 나중에는 뇌과학자들에서 독일의 뇌과학자들이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독일의 유명한 그 의학자예요. 실어증을 연구하는 분인데 그죠? 실어증 환자들의 대부분이 듣기를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손상을 입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실어증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베르니케 실어증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실어증 환자들은 듣기는 하는데 말하는 영역을 관장하는 뇌가 손상을 입었어요. 이걸 브로카 박사가 발견했어. 그래서 이걸 보고 브로카 영역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뇌 속에 레드가 있다고 말한 것이 과학자들을 통해서 증명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한국말을 원어민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앙초등학교 와서 잘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라. 다음 카페 같은 데 가면요 꼭 엉뚱한 카페, 예를 들면 주식 카페 이런 데서 어떤 아줌마가 혹시 여기 잠수내 하시는 분 있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이런 질문 올려요. 그걸 왜 주식 카페에서 묻는데?
그러니까 또 댓글 다는 분은 어떻게 다는 줄 알아요? 그건 특별한 애들이나 하는 거래요. 이거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특별한 애들이라서 다 한국말 하는구나. 특별하긴 특별하네. 경이롭죠. 아이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대로 일정한 시간 동안 한 언어에 충분히 노출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 2000시간 정도만 노출하면 일단 귀가 뚫히는 거죠. 귀가 뚫히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이건. 2000시간. 더 어린 애들은요, 미국 가면 3개월만 하면 영어로 레고 조립해요. 교환 교수로 나갔던 아이들 집에 내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 간지 4개월인가 3개월밖에 안 됐어. 조지아 공대에 교환 교수 갔는데, 지금 계대 교수로 있는 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집에 또 놀러 갔더니, 아이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레고를 영어로 조립하고 있더라니까, 지 혼자. 막 조립하면서 뭐 시블렁시블렁 하는데 다 영어로 해요. 신기하더라고. 이거 지금 밑에 잘렸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불러요? 침묵기간. 우리 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살림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다고. 뒤집기나 하고, 뭐, 짚고 서기나 하고 이러지. 이 침묵기간 동안 애들이 뭘 했어요? 소리가 계속 지나간 거라. 흘려듣기. 잠수의 용어로 하면 흘려듣기. 2000시간 딱 지나니까 어느 날부터 비약적으로 말이 늘어나죠. 자, 이때부터 엄마들 뭐 했어요? 이른바 보드북 같은 거 가지고 읽어주기 한 거라. 한 페이지에 그림 하나씩 있는 거 있죠. 소방차, 구급차, 뭐 트럭, 택시, 동물 같은 기린, 하마, 뭐 이 보드북이라고 부르죠. 애들 혹시 찢을까봐 안 찢기게 두껍게 이걸로 이제 읽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다음에 읽기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갈수록 폭발적인 언어 능력의 향상이 있어. 근데 이놈의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실하고 꾸준한 5%는 조금씩 향상돼. 가물에 콩 나듯이. 눈곱처럼. 근데 많은 경우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디 좋은 데 찾아서 보냈어. 좀 잘 맞아서 좀 느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그 학원이 범우동으로 이사를 가. 잘 된다고. 그럼 우리 또 딴 학원 찾아야 되죠? 학원 찾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한 2달 쉬어야 돼요. 그럼 지금까지 한 거 돈으로 하면 탑을 돼요. 학습하는 방식은 항상 하다가 멈추면 다시 시작. 어머니도 수학의 정석 공부해봐서 다 알겠네.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공부하면 항상 큰 밥 먹고 막 집합단원 막 하다가 진도 안 나가 덮었다가 또 자극받고 다시 또 시작했다가 그 나중에 수학의 정석 보면 앞에 집합단원만 새카매. 그런 경험 있죠. 학원도 똑같아. 영어 학원도 계속 가다 보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청담을 보냈다 쳐도 청담에 괜찮은 형아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형아가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잘 호흡 맞아서 갔어. 근데 어느 날 이 형아가 마약사범으로 구속되네. 그럼 또 선생 찾아야 되죠. 또 뭐 여자 원어민을 좋아했어. 근데 결혼한다고 귀국해보네. 이런 일 많아요. 교체가 심하다고요. 그러면 또 다시 시작 이렇게. 그것도 잘하는 5%가 그렇단 거예요. 학원의 95%는 전기세 내려온다. 다 들었죠? 이 강남에서 학원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전기세는 이바지 하면서 바닥을 기면서 멍 때리는 기술 배우고 이렇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 자, 잠수내에서 아까 뭐라 했어요? 듣기와 읽기를 왕창한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물론 지금은 워밍업 하는 거지만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딱 시작해서 3년을 하면 영어는 끝나게 돼 있는데 그 3년 동안 뭘 하는가 하면요. 요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잠수내 3종 세트라고 불러요. 이걸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뭘 하는가 하면 흘려듣기. 흘려듣기는 영어 소리가 귀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 애기들 누워있을 때 한국말이 막 지나다니고 막 TV 소리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 그래서 우리 영어 학습자들은 AFN 틀어놓고 뭣도 모르면서 맨날 그 뉴스 듣고 있었죠. 그 고문이지, 고문. 그리고 요즘 좀 대학생들은 좀 세련되게 옛날에 AFN 들던 것을 요즘은 시트콤, 프렌즈 뭐 이런 거 보고 있어요. 요즘은 좀 더 발전해서 미드 보고 있죠. 자, 그 원리예요, 사실은. 자,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노출시킨 DVD를 가지고.
근데 다행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DVD를 잘만 찾아주면 흘려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몰입해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말 배울 때는 침묵기간이 있었는데 애기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침묵기간이 거의 없어요. 좋아하는 비디오를 한 2달 보다 보면 웬만한 대사가 그냥 튀어나오죠. 영어가 입에 막 붙어 있어요. 지금 저기 아까 월성동 가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하고 5학년짜리하고 2학년짜리 남매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제 강의를, 지금 엄마가 제 강의를 듣고 제가 시킨 대로 이렇게 잠수행을 하거든요. 얘들 둘이서 그 유튜브에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 요리 프로그램. 그걸 그대로 따라 한다니까? 지금 둘이서 영어로 막 말하면서 요리를 해요. 그걸 엄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걸 폰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침묵기간이 없어요. 아기 때 우리말 배우는 거하고 좀 다르게 침묵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렇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자막 없이 봐야 되죠. 자막 없이 DVD 보기. 이걸 처음에 안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2-5달 해봐요. 지금 이건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죠? 만천동 사니까. 수성구니까. 메트로팔레스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쉬워요. 그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엄마들이. 자, DVD를 자막 없이 보는 것이 익숙하다면 그 다음에는 집중 듣기라는 걸 하는 거예요. 집중 듣기는 뭔가 하면 오디오 딸린 영어 동화책을 오디오를 들으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집중 듣기라고 불러요. 이 작업을 왜 하는가 하면 장차 아이 혼자 영어 책을 읽을 수 있게 준비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문자와 소리를 일치시키는 작업. 이걸 어려운 말로 하면 파닉스 작업이라고 하죠. 파닉스를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하면 하시겠지만 파닉스를 따로 하지 않아도 신기하게도 우리 애들이 모르는 말인데 영어 동화책을 소리를 들어요. 일주일만 딱 들으면 어디를 읽어주고 있는지 애들이 찾는다니까. 가끔 멍 때리다가 놓치잖아요.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그럼 애가 찾고 있어.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은 볼펜이나 손가락으로 옆에서 엄마가 같이 따라서 읽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눈으로 따라 읽게 돼 있어요. 이걸 집중 듣기라고 하죠. 아이들 수준에 맞는 어머니들 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젊은 엄마들 사이에 뭐더라? ORT? 뭐 ORT가 뭔가 또 뭐 은언가 옥스퍼드 리딩 트리를 줄여서 ORT 하더라고. 그 리더스북의 한 종류죠. 옛날 저희들 할 때는 그 ORT는 리더스북 축에도 안 끼었어요. 근데 요즘은 막 그게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집집마다 ORT. 예를 들면 ORT를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하는 거라. 근데 ORT는 낮은 단계는 한 페이지에 한 줄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집중 듣기 하기 어렵고 좀 그래도 좀 있어야 되죠. 글밥이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적절한 수준의 리더스북을 가지고 처음에 집중 듣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스북은 장점이 뭔가 하면 학습자들의 읽기를 위해서 사용되는 단어의 수를 제한하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리더스북을 예를 들면 한 1년 동안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수준의 리더스북에 나오는 일정한 수준의 단어들을 아이들이 다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같은 수준의 영어 동화책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자, 집중 듣기를 합니다. 그걸 계속해요. 어떤 아이는 한 교재를 계속 반복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같은 수준의 다양한 책을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하고 나면 그 수준의 단어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죠. 책을 외우다시피 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는 음원을 빼고 지금까지 들었던 외우다시피 한 책을 읽게 하는 거죠. 이게 영어 책 읽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중 듣기 했던 책을 음원만 제거하고 읽게 한다. 왜? 이미 많이 듣고 반복했으니까 그 외우다시피 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자신감이 붙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몇 달 후에는 비슷한 수준의 집중 듣기 안 했던 리더스북도 읽을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비슷한 단어를 계속 만났으니까. 그 리더스북이 그게 좋은 점이죠. 왜? 단어를 단계별로 100단어, 150단어, 200단어로 제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몇 권의 책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100단어, 200단어가 우리 아이 속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책을 읽게 돼요. 요 세 가지를 안정시키는데 한 1년 걸리죠, 1년. 어떤 엄마들 성질 급해가지고 바로 다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학년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자막 없이 재밌는 영어 DVD 보기. 그 다음에 아이가 좋아할 만한 DVD 찾아주기. 이걸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는 잠수의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수만 명의 경험을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내가지고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딱 정리돼 있어요. 그래서 고생할 것도 없어. 옛날에 저희들 할 때는요, 이런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DVD도 없죠. 우리 때는 비디오잖아, 비디오. 근데 비디오를 처음에는 막 동네 비디오 가게 망해가잖아요. 그러면 비디오 세일하거든. 하나에 1,000원씩. 그 잠순에 어느 동네 비디오 가게 문 닫는다 하더라. 글이 떠요. 그럼 우리가 선착순 띠가. 그래, 그 중에서 가족용 DVD, 가족용 비디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1마리 달마시안, 뭐, 동물들이 주인공을 한 거, 나홀로 집에, 뭐 이런 거, 토이스토리 이런 거 막 사요. 1,000원 주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틀어주거든. 근데 문제는 비디오 방에서 대여하던 거라서 다 자막이 있죠. 한글 자막.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자막을 안 보여준다 해가지고 달력 째가지고 테이프 붙여가 옛날에 텔레비도 요만했거든. 17인치 뭐 이런 건데 거기다가 달력제가 자막을 가리니까 텔레비가 반토막 나는 거죠. 그 애들이 답답해서 안 하는 거라. 그 다음에는 잠순의 천재적인 엄마가 클리넥스 티슈를 한 장 딱 뽑아가지고 티슈 뽑으면 딱 반으로 접혀있죠. 자막 위에 딱 붙이면 딱 자막이 안 보여. 거기다가 물을 딱 뿌려. 그러면요,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면 정전기가 일어나가지고 텔레비 앞에 클리넥스가 딱 붙어있어. 그리고 더 좋은 점이 허여무리하 해가지고 글자는 못 알아듣고 화면은 반투명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그걸 보고 우리가 혁명이라고 그러죠. 혁명. 놀라운 발견 하면서. 또 어떤 엄마는 하루에 3시간 가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3시간에 꼭 매일 필요는 없는데 고학년 같으면 3시간을 좀 지키면 좋지만 저학년 때는 3시간은 매일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는데 어떤 엄마는 전업사 아저씨 불러가지고 집에 돌아다니는 카세트 플레이어 있잖아요. 화장실에 하나 딱 갖다 놓고 전업사 아저씨 보고 화장실 스위치 선을 따가지고 카세트하고 딱 연결을 시켜. 10,000원 주면 연결해 주더라고. 애가 화장실 도망가잖아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화장실 스위치를 켜는 순간 바로 영어가 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 화장실 하루에 3번만 가도 30분 노출이라. 이게 흘려듣기죠, 흘려듣기. 근데 이것도 자막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래가지고요. 나중에는 우리가 아마존에서 직접 주문을 했잖아. 아마존 알아요? 네. 유명한 중고 비디오 파는 사이트 또 타워 레코드라고 미국 사이트가 있어. 근데 우린 영어가 안 되잖아. 주문은 해야 되겠고. 근데 잠순에 또 똑똑한 엄마들이 요즘 파워 블로거들처럼 아마존 주문하는 법 하면서 딱 써가 올리잖아. 그러면 그거 시키는 대로 1번, 뭐, 2번 뭐 따라하고 3번 회원가입하고. 그리고 아마존에 주문하면요. 배에다 비디오 실어 오는데 1달 걸려. 그 대신에 거기는 한글 자막이 없어. 그래 했다니까요. 문제는 잘못 온 게 하나 있어. 이 영어로 이메일 보내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영어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요. 절대로 10만원치 이상 주문 안 하고 10만원치 주문하면 중고비디오 10만원치 주문하면 6개 오거든. 6개. 한 달을 걸쳐가지고 6개 오면 그것이 약간 빠지게 보고 또 주문하고 반품이 안 되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했어요. 요즘은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자, 빙산 생각하시면 돼요. 빙산. 자, 예를 들어서 학습한다고 하면 이거는 있잖아요. 마치 가파른 고층 빌딩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보기에도 위태위태하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산에 가끔 가시다 보면 돌탑 쌓아놓는 것도 있어요. 어떤 산에 가면요, 돌탑을 일부러 한 개씩 계속 올려. 그러면 얼마 못 올리고 그것도 굉장히 위태롭고 이렇죠. 근데 마이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돌탑을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엄청 잔돌을 막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탑을 쌓은 데도 있어.
자, 학습하는 영어와 습득하는 영어의 차이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습득하는 영어를 하게 되면 충분한 듣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빙산의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왜 바다 위에 빙산 떠 있잖아요. 보이는 부분은 뭐라고 불러요? 빙산의 일각 이렇게 보이죠. 우리 아이가 학교 영어로 시험이나 이런 걸로 평가되는 영어는 빙산의 일각이 되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아이에게는 빙산 밑에,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충분한 듣기가 있어요. 그 듣기 위에 집중 듣기. 집중 듣기를 통과한 다음에 쉬운 영어 책 읽기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을 좋아해야 되죠. 자, 책을 안 좋아하고 공부 잘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천재라 해야 돼요. 유전자가 좋아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미 유전자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자, 주어진 조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해야 돼요. 책 안 좋아하는데도 공부 잘하는 애 우리 동네에 있던데요. 그거 내보고 왜 하라고. 그럼 내 속으로 그렇게, 그럼 너가도 책 한 번 읽히지 말아 보든지 하는. 그건 아주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죠. 일반적으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험이 다 텍스트잖아요. 듣기 평가를 제외하고 다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문자를 좋아해야 학습 영역의 성과가 나는 거죠. 그건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결국은 인증시험 점수를 높이 받으려면 읽기를 해야 되죠. 듣기와 읽기. 자, 토플은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죠? 네 영역을 똑같이 30점씩 배점이에요.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 근데 탭스나 토익 같은 것은, 토익 같은 경우는 반이 듣기고 반이 읽기예요. 495점씩. 서울대에서 개발한 가장 한국적인 시험이라는 탭스도, 그죠? 400점, 400점이 듣기와 읽기예요. 문법과 어휘가 100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듣기와 읽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국적 상황에서 이것만 하면 그 다음부터 영어는 부담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 한 말씀을 요약합니다. 시계가 없네. 아유. 자, 흘려듣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차례대로 계단식으로 밟아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찾아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죠, 당연히. 재밌어 해요. 아, 영어를 이렇게 재밌게 할 수도 있구나.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아이들. 이런 느낌이 들면 달려들죠. 그리고 노출 시간이 가장 쉽게 확보돼요. 그 다음에 비슷한 수준의 여러 매체들 접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는 단어나 문장이 늘어나죠. 그리고 DVD 보기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 수준에 맞는 것만 잘 고른다면 화면을 통해서 의미를 유추해가요. 원어민처럼 발음하죠. 긴 대사도 애들이 막 나오죠. 이거 뭐 다 겨울왕국을 통해서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있는 영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 미국에 유학을 가거나 영미권에 유학을 가거나 국제적으로 활동하길 바랄 텐데,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해야 되죠. 그것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필리핀 어학연수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필리핀에서 영어 쓴다고 엄마가 싼값에 필리핀 영어 캠프 보내고 이런 엄마들 많죠. 그 나라 가서 영미권의 문화를 이해해요? 필리핀 문화를 이해해요? 그럼 필리핀 가서 살라고? 목표가 필리핀에 가서 사는 것이라면 필리핀 캠프 보내고 이래야지. 근데 엄마들이 영어를 배우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 영어를 배워서 결국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서 필리핀을 보낸다는 건 좀 그렇죠.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DVD 내용도 모르는데 봐도 되나? 흘려듣기라고. DVD 보기는 흘려듣기예요. 화면에 집중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소리가 귀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거죠. 엄마들이 영어가 계속 들리면 정신병 걸릴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신병 안 걸려요.
엄마들 막 시끄러워하고 막 못 견디는 엄마들이 있더라고.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 참아야지 뭐. 그리고 사실은요, 엄마들도요, 귀가 예민해져요. 계속 애들이 DVD 보잖아요? 엄마도 옆을 떼서 보죠? 듣죠? 그러면 우리 귀도 예민해진다니까. 저도 해보니까, 어떤 엄마가 저하고 상담을 하지, 옛날에. 어떤 커피숍에서 상담을 하지. 커피숍이 뭐예요? 하니까, 초기에요. 제가 커피숍 문화에 안 익숙할 때, 엔젤리너스 하더라고. 그래, 한글로 적어서 엔젤리너스. 나중에 그거 가보니까, 엔젤 인 어스더라고. DVD를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엔젤리너스 이렇게 들리거든. 근데 귀가 예민해져요. 그러면 엔젤 이너스의 조합이구나 이렇게 들려요. 이런 일이 많죠. 처음에는 영어가 빠른 속도로 DVD에서 드르륵 이렇게 말하지만 예민해지면 이게 득득득득득 여러 단어의 조합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들려와요. 그러니까 내용 몰라도 괜찮다. 흘려듣기다. 근데 가능하면 아이 수준에 맞는 DVD를 잘 골라주면 이거 흘려듣기 하라는데 집중을 해요. 효자죠, 효자. 이런 예화는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는 그때 중학교 2학년짜리가 책을 냈어요. 난 영어 공부 이렇게 했어요. 심현석이란 친구인데 엄마를 따라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갔더니 여기 한국에서 엄마 아빠 다 의사야. 공부 잘했을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따라서 갔는데 미국 학교에 가니까 기분 나쁘게 ESL 하라는 거야. ESL 코스를 거치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영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얘기 속이상해가지고 얘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를 딱 2편 샀대. 그 비디오 두 편 중에 하나가 샬롯의 거미줄 하고 빨간 머리 앤 딱 2개 사가지고 얘가요. 영어권에 사니까 영어 자막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영어 자막 숨기고 그 2편을 계속 씹어 삼켰대. 그리고 나중에 다 들리니까 그 다음에 자막 띄워가지고 자막을 보면서 또 듣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6개월 딱 했더니 ESL 하지 말고 바로 본 수업 들으러 올라가요. 중학교 때. 그러니까 얘가 그걸 책으로 냈잖아. 귀국해가지고 1년 만에. 그 책 이름이 난 영어 공부 이렇게 했어. 그게 나중에 민사고 갔어요. 2년 후에 민사고에서 2년 후에 프린스턴 가더라고. 자, 저학년 아이들이 한다면 흘려듣기를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가 하면 우리 잠수내에서는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DVD나 미국 방송 드라마들 있죠. 어린이용 드라마들을 단계를 9단계까지 구분해 놨어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면 한 페이지 한 줄 있는 아주 수준 낮은 그림책, 배고픈 애벌레 같은 거 있죠. 자, 그걸 1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는 극장 영화 있죠. 그걸 9단계로 보는 거예요. 극장 애니메이션은 5단계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구분해서 저학년 아이들이 흘려듣기 하기에 적당한 것은 2단계에서 4단계 사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 다 나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2단계에서 까이유 이런 거 이제 뭐 길이도 길지 않죠. 30분인가? 뭐 이런 짤막한 것들을 가지고 처음에 흘려듣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1시간 30분짜리 뭐 이런 걸로 하지 말고 그죠? 낮은 수준의 까이유, 티모시, 뭐 페파피그 이런 거 유명한 거죠. 이거 잠수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들 많이 하는 5편이에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장점이 뭔가 하면 같은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책이 또 있는 거라. 집중 듣기를 하는 책이 똑같죠. 까이유 이건 DVD고 이 밑에 거는 리더스북이에요. 음원이 딸려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DVD를 봐서 익숙한 캐릭터, 좋아하는 캐릭터의 주인공이 나오는 책을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읽기를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쉽죠. 자, 이건 3단계예요. 클리포드, 올리비아, 베렌스타인 베어. 이거 엄마들이 많이 아는 거죠. 아이들도 흔히 하는 것이고. 자, 이런 것도 장점이 영어 책이 같이 있어서 DVD를 본 다음에 같은 캐릭터의 주인공이 나오는 리더스북을 가지고
집중 듣기를 하면 되는 거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바비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 바비는 4단계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남자아이들은 아스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죠. 자, 5단계는 이제 극장 개봉 애니메이션. 여기 겨울왕국이 뭐야? 이거 고학년은 뭐 6단계 이상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겨울왕국이 5단계 정도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집중듣기를 하면, 흘려듣기를 하면 아이들이 다 좋아하게 됐어요. 몰라, 유아기 때 호지학질을 엄마들이 해가지고 가끔 DVD 거부증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 너무 이런 데 보여주니까. 제가 봉무초등학교 갔는데 그 이시아폴리스 안에 포스코 사는 사람들이 100%인데 제일 많은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릴 때 호작질 해가지고 애들이 동네 놀이터를 가보니까 영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집에서 엄마들이 계속 영어 DVD 보여주고 막 영어로 하고 막 이러니까 놀이터 가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나 영어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때까지도 지금 DVD 거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호작질 하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그죠?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죠.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자, 집중 듣기는 같은 말이 반복인데, 자, 집중 듣기를 하게 되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책에 다 나와요. 원래 최신간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이라는 책을 보면 국영수 공부법이 그 요약돼 있거든요. 그 중에 영어 공부법 파트가 반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참고해서 이렇게 PPT를 만든 건데 필요하시면 그런 책을 한번 사보세요. 책은 항상 그 바이블처럼 옆에 두고 있어야 되죠. 엄마표 영어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 네이버 검색을 하거나 하시면 엄마표 영어에 관한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다 잠순의 아류예요, 사실. 제일 유명한 게 세미네 영어학교. 뭐 이런 거죠. 그 이제 잠순의 회비 이제 뭐 내기 싫어서 그리 오는 분도 있고 잠순에 싸워가 제명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잠순에 17년 동안 수많은 싸움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무료 사이트였어요. 갑자기 1년 회비를 10,000원을 받더라고. 대동광물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잠순의 사이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국에 있는 잔여교 고수들이 자기 실시간으로 자기 경험을 올리는 사이트였어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10,000원씩 받으니까 필자들이, 유명 필자들이 반발하잖아요. 싸우다 다 제명당했어요. 저는 짧고 굵게 살자. 아이고, 가늘고 길게. 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가 눈치껏 지금. 그 수많은 그 엄마표 영어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죠? 그게 다 잠순에서 파생돼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나중에 집중듣기가 이제 끝나면, 집중듣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요, 집중듣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왜? 영어 동화책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리더스북 예를 들어 2, 3단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집중듣기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나중에는 영어 동화책 계속 읽으면 되니까. 그하고, 귀가 2년 정도 해서 귀가 뚫혔다. 그러면 DVD 안 봐도 돼요. DVD는 주말이나 지 심심할 때 취미로 보는 거지, 취미로. 그리고 영어 동화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빠른, 언어적으로 좀 발달한 아이들은,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해리포터 같은 거 읽어요. 원서로. 제 주변에도 지금 엄마가 어떤 중학교 선생님인데, 저녁에 퇴근해 와가지고 아이를 관리해가지고 큰딸이 지금 중학교 2학년 됐어요. 걔가 6학년 때 해리포터 원서를 읽더라고. 어려운 게 아니죠. 이 촌에서도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실패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주변 정리를 안 하는 것. 주변 정리 안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또 이걸 한다. 이러면 애들 죽어나죠. 시간도 없고. 엄마도 체계적으로 못하게 되고. 아니면 집중 듣기를 과도하게 하는 것. 제가 빠뜨렸는데, 집중 듣기는 절대로 처음 하는 아이들이 5분, 1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집중 듣기는 고문이거든. 모르는 말을 듣는 거니까. 화면도 없어. 근데 책은 보고 있어야 돼.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분 짧은 스토리 하나, 아니면 긴 스토리 같은 거 잘라서, 물론 지가 좋아해서 계속 듣겠다고 하면 고맙지. 근데 가능하면 짧게. 그래서 익숙해지더라도 집중 듣기는 30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많은 경우 집집마다 어려워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DVD 보기는 이거 뭐 하는 것 같지 않고, 집중 듣기는 뭐 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들이 볼 때 집중 듣기를 자꾸 무리하게 밀어붙여요. 그럼 이게 오래 못 가거든요.
꾸준히 몇 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해야 되죠. 그 집중 듣기는 가능하면 작게 부담을 덜어주고 천천히 이렇게 길게 보고 하는 거예요. 길게. 자, 알파벳 몰라도 되는가 묻잖아요. 알파벳 몰라도 됩니다. 파닉스가 저절로 해결돼요. 그리고 불안하면 한 1년쯤 한 후에 방학 때, 겨울 방학 같은 때 파닉스 원소 교재 같은 거 서점 나가면 많이 있죠. 인터넷 서점도 있고. 파닉스 교재를 가지고 뭐 한번 확인해 주시는 작업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맨땅에 파닉스 교재 사다 헤딩하면 또 학습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듣기와 읽기를 충분히 하면 파닉스가 저절로 해결되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그걸 확인해 보는 건 가능하지만 근데 이것 없이 그냥 파닉스를 따로 한다는 건 또 하나의 학습이 된다. 이렇게 차례대로 실제로요 파닉스 효과가 생겨요. 아이들 보니까 저는 한두 아이 본 게 아니잖아요. 일주일 딱 지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어주는 걸 애들이 다 잡아내요. 우리가 할 때는 지금처럼 리더스북이나 이런 게 많이 챕터북 이런 게 많이 안 들어와서 한국에서 제일 먼저 들은 영어 원서가 뭔가 하면 스칼라스틱에서 나온 리터러시 프레이스라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초등학교 읽기 책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미국 교과서라고 부르죠. 지금도 학원들 보면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리터러시 가지고 학교 수업하듯이 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제일 처음 수입해 들어온 게 리터러시 프레이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스칼라스틱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리터러시. 그 후로도 맥밀란, 호트 미플린 이런 출판사들이 읽기책이 속속 들어왔죠. 지금은 이런 단행본 교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등교과서가 필요 없게 됐어요. 옛날에 초등교과서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 막 국어 읽기책, 거기 여러 동화들이 막 편집되어 있는 거죠. 리터러시 프레이스 2학년 책에 보면 우리나라 흥부와 놀부도 있어요. 북한 동화도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동화들을 모은 것이죠. 초등학교 교과서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짧은 단행본 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차례대로 이렇게 읽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집중력이 그만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한 2년 정도 지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말씀드려도 될까 말까 한 거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저도 마음이 급한데 필요하신 분 책을 좀 사보시면 좋겠고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공부법 통합 로드맵 사보시거나 저학년의 경우 잠순의 초등 1, 2학년 공부법을 사보시거나 좀 어차피 집에서 이런 거 해야 돼요. 엄마표 영어 안 하고는 안 돼요. 안 그러면 또 애들 고생하고 영어 나중에 되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 리더스북 소개하는 책에 다 나오니까 지나가겠습니다. 자, 영어 책 읽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한 1년쯤 지나면 가능하니까 한 6개월. 자, DVD 보기 2달, 집중 듣기 2달, 그 다음에 집중 듣기 했던 영어 책 읽기 2달. 이것도 잘 되면 몇 달 후에 집중 듣기 안 한 비슷한 수준의 책 읽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되면 영어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주 쉬워져요, 진짜로. 읽기를 싫어하면 이거는 곤란하다.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파닉스 몰라도 되고 단어 몰라도 되는데 애가 근본적으로 읽기를 싫어하잖아요. 공부를 싫어한다. 이건 좀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이런 아이들은 목표를 좀 달리 잡든지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 왜냐면 학습을 정말 싫어하는 애들 있거든요. 가드너 박사라고 있죠.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한 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보면 축구 잘해가지고 훨씬 돈 잘 버는 애들 있어요. 기성용이나 그죠? 야구 잘해가 유현진처럼. 근데 얘들도 외국에 나가서 프로팀에서 생활하면 뭐 해야 돼요? 영어 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가 가장 중요한 거라. 시험 점수보다. 그 유현진이나 이런 외국에 나가서 애들이 빨리 적응하려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는 프로 생활하기 진짜 어려워요. 박주영이 그거 못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대구 출신의 천재적인 스트라이커라고 정말 한국 축구 희망이었거든, 박주영이. 어릴 때만 해도. 그 프랑스 가서 AS 모나코 있을 때만 해도 굉장했어요. 골도 많이 넣고 근데 이놈이
어떻게 AS 모나코에서 갑자기 더 큰 팀으로 옮겨가 욕심부리가 아스날로 갔지. 영국의 아스날. 영국의 4대 축구 클럽의 하나인 아스날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보로 뭐 1년, 2년 후보로 있다가 전정근 지금 원래 다시 서울로 왔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 가능한 영어를 목표로 하고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 목표를 알아서 아이들에게 맞게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 읽기를 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학교 도서실에 요즘 옛날과 달리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옛날엔 집에서 제일 버리고 싶은 책을 한 권씩 들고 오라고 하면 그거 보냈잖아, 학교 도서관에. 요즘 우리나라 이 문화 수준, 인식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사서 있는 학교도 있고요. 좋은 어린이책 단행본들이 이제 많이 학교 도서관에 유입되고 있어요. 학교 도서관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든지 핵심은 뭔가 하면요. 자, 아까 보시지만 처음에는 리더스북을 한다고 했어요. 리더스북은 근데 어휘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죠. 요 비누 거품 같은 게 뭔가 하면 어휘수, 어휘량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쉽기 때문에 리더스북으로 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리더스북의 어휘는 아주 제한적이다. 그래서 점점 어디로 이행해야 돼요? 점점 그림책, 저학년 때는 그림책, 그 다음에 노블, 동화책이죠. 소설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동화책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일 유명한 시공준이에서 번역한 책들, 뭐 마틸다, 알죠? 로알드 달의 작품들,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것들 읽을 수 있으면 이제 어휘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는 처음에 시작은 리더스북으로 하지만 장차 옮겨가는 것은 이쪽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어휘를 풍부하게 한다. 이 표를 꼭 기억하면 엄마들 방향이 잡히죠. 방향. 자, 보통 영어책을 구분할 때 한 페이지 한 줄 있다. 이거 1단계로 봐요. 잠수에서 9단계로 구분할 때 한 줄 있다. 2줄 있다. 2단계. ORT 같으면 뭐 3단계, 4단계까지가 한 줄, 2줄밖에 없죠. 뭐 제대로 된 거 하려고 하면 뭐 저 9단계, 10단계 가야 되는데 원래 리더스북은요 대부분 넓어봐야 4단계. And I can read 북이나 뭐 Step into reading이나 이런 거 보면 3단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근데 ORT만 별나게 12단계인가까지 구분해놨더라. 별로 의미 없는데요. 자, 저학년이니까 이건 지나갑니다.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잠수에서는 첫 한 해를 적응 과정이라고 불러요. 둘째 해를 발전 과정이라고 불러요. 셋째 해를 심화 과정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부터 자유로워진 아이들을 고수 과정이라고 불러요. 그 어머니들은 고수 과정을 잊으셨대요. 고수 과정 아이들은 토플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100점 이상 받고 이래가지고 뭐 민사고 가거나 외국 유학 가거나 이런 애들을 말하고, 일반적인 아이들은 세 번째 과정 심화 과정 가면 수능 영어는 이미 끝나요. 수능 영어를 걱정할 수준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첫 적응 과정이 1년인데 1년 동안 뭘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한 말씀이 정리해요. 흘려듣기에서는 자막 없이 DVD를 보는 것과 재밌는 DVD 골라주기, 요게 목표가 돼요. 이게 몇 달 해서 안정이 되면 뭐 한다고요? 집중 듣기. 집중 듣기의 목표는 파닉스 해결하기. 영어 소리에 친숙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쉬운 영어책을 읽기 위해서 집중 듣기를 한다. 이 개념을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도 몇 달 했는데 잘 안정됐다. 그러면 집중 듣기 했던 영어책을 소리를 빼고 읽기만 한다. 이게 집중 듣기 했던 쉬운 책 읽기예요. 요걸 가지고 1년 하는 거예요. 1년. 이걸 1년 하면 2년째부터는 비슷한 수준의 집중 듣기 안 했던 영어책도 읽게 돼요. 몇 달을 반복해서 비슷한 수준의 리더십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어휘를 아이들이 많이 받아들여서 쉬운 영어책 읽기가 가능해져요. 목표가 이것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집집마다 창의적으로 여기 D+1, D+2 이거는 이제 집집마다 창의적으로 이 기간을 조정하시면 되죠. 어느 능력이 발달해 있고 아이가 좋아하면 좀 빨리 이렇게 앞당겨도 되고, 이제 이건 각각의 집의 사정에 맞게.
이건 2년 차예요, 2년 차. 둘째는 뭘 하는가 하면 똑같죠. 흘려듣기는 재밌는 DVD, 반복할 수 있는 DVD를 찾아주는 거죠.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약 120편의 비디오를 봤는데 이 120편 중에 대부분은 한 번 보고 때려치우고 이런 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보이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실패. 저는 대학 들어서 운동권을 했는데 그래서 뭐 국가문법 위반하고 이래가 잡혀가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아이한테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싶어서 어떤 비디오 중에 뉴욕의 신문 배달 청소년들의 파업투쟁을 그린 비디오가 있어.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주문해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DVD 보기의 핵심은 내가 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아이의 수준과 정서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는 사운드 뮤직 가지고 6개월 해가지고 영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특징을 발견했죠. 오늘 강의 제목이 뭐야? 아이의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잖아. 아이가 좋아하는 특성이 나타난다니까 해보면.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음악이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뭘게요? 시스터 액트. 그 흑인 뚱뚱한 여자 우피 골드버그가 주인공 나와가지고 막 가스펠 풍에 흑인 연가들 막 부르고 하죠. 아일팔로힘 뭐 이런 거. 우리 애가 얼마나 그걸 좋아하는지 중학교 때 자기 교내 합창대회 자기 반 노래를 아일팔로힘 하더라고. 사운드 뮤직 하듯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의 교포한테 직접 연락해가지고 아일팔로힘 이거 시트액트 2도 구했잖아요. 2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 다음에 또 뮤지컬 애니 뭐 이런 거 음악 나오는 영화들. 그리고 우리 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해보니까 영국식 발음을 좋아했어. 사운드 뮤직 영국식 발음인데 영국식 발음이 따뜻하게 느껴진대. 그래가지고 좋아한 게 프린세스 다이어리, 페어렌츠 트랩 뭐 이런 것들 영국식 발음을 좋아했고요. 노래 나오는 걸 좋아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애는 5학년 후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거의 못 봤어요. 애니메이션은 이미 한글로 다 봤고 뭐 이래가지고 그 후에 나온 거 많이 봤죠. 마이 네이버 토토로.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선생이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애니메이션을 계속 작업했죠.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문 닫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주옥 같은 애니메이션들 일본판 말고 영어 더빙판 마이 네이버 토토로, 원령공주, 천공의 섬 라푸타, 바람겨우의 나우시카 뭐 기타 등등등등 많잖아요.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할 건 늘렸어요. 애들이 토이스토리 좋아하면 꼬마들이 남자애들 토이스토리도 1, 2, 3, 4 4개나 있어. 그죠? 슈렉 뭐 뭐만 거 많죠. 재밌는 것들. 그 전에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짧은 애니메이션 DVD를 가지고 꾸준히 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막 늘려있죠. 그리고 이거 돈이 안 들어 문제는. 아까 영유부터 시작해서 4천에서 5천만 원 든다고 했죠. 지금 말한 영어 DVD는요 다 불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 다운로드가 쉬우니까 자, 그렇다고 또 나는 도덕적이라서 정품 DVD 사겠다 이카지. 정품 DVD 사면 자막을 선택할 수 있어. 그 엄마가 없을 때 아이들이 자막 본다니까. 그러니까요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 아니면 140원 주고 위디스크 같은 데 가서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140원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제휴 컨텐츠 말고 싼 거 영화 한 편을 보통 140원 뭐 200원 요래밖에 안 해. 이거 다운받으면 파일이 2개가 딱 내 컴퓨터에 저장돼요. 겨울왕국을 난 다운받는다 그러면 항상 파일이 2개예요. 동영상 파일 하나하고 자막 파일. 동영상 파일은 끝에 확장자가 겨울왕국.avi 아니면 고화질은 겨울왕국.mkv 이런 게 동영상이거든요. 요건 그대로 두고 밑에 자막 파일이 항상 같이 와. 제목이 똑같아야 되거든. 겨울왕국.smi SMI 파일이 자막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요놈 지우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자막 못 봐. 그러니까 그죠? 이건 돈도 싸고 자막도 없고 훨씬 효과적이죠. 잠손의 책 부록에 보면요 엄청난 그 추천 DVD들이 있는데 그건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어. 아까 유명한 것들은 수십 편, 수백 편 구할 수 있어. TV 드라마로 했던 거 있잖아요. 페파피그라든지 뭐 바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교육방송 이런 데서 저 드라마로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건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쉽게 수십 편, 수백 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DVD 못 구한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고 심지어 요즘 어떤 일인 줄 알아요? 제 이 강의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거든요. 그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들이 우리 운영하는 카페에 들어와요.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좀 친해지잖아? 안 친해져도 어떤 사람들은 택배로 외장 하드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가 구한 DVD를 통째로 좀 복사해도. 우리 지금 2테라 반의 그 영화를 구해놨거든? 저 뒤에 저 동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저 잠수는 영어 전문가인데 저분이 인터넷으로 2테라 반을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1테라를 외장 하드를 보내온다. 근데 그걸 컴퓨터로 복사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거든. 컴퓨터로 아무 작업도 못해. 그건 너무하잖아요. 근데 너무하다고 또 강의에서 말했다?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직접 아빠 몰고 아빠 시켜서 차 운전해가지고 대구 찾아온다? 서울에서도 오고요, 뭐 경남에서도 오고 뭐. 그래가지고 회장한테 들고 보고 싶었다 하면서 속셈은 복사.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부탁을 하잖아요. 정말 못 구하는 컴퓨터를 잘 못하는 엄마들은 외장 하드는 너무 하고 그냥 대용량 USB라도 들고 오시면 64기가 USB 같은 거 들고 오면 거기는 좀 담아가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엄마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하시겠지만 어떤 뭐 학원을 다니든지 학습지 하시든지 괜히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말해서 기죽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혹시 하다가 어려움을 겪거나 내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혼란스러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12년 동안 무료 부모 교육을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아이들 학년이 높아지면 불안해서 또 사교육에 의존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원래 행정자치부에다가 예산 지원을 신청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자기주도 학습을 좀 확산시키고 함께 하고 싶어서 정부가 도와주면 제가 그런 자기주도 학습 센터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통과해서 마지막 행정자치부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요. 이게 통과되면 제가 잠수내 영문법을 가지고 엄마들에게 직접 코칭을 하려고요. 아이들하고. 그 센터를 어디 만드는가 하면 효성타운 중앙에 효성타운 안에 독서실 건물이 있어요. 지금 효성타운 관리사무소 측과 협상하고 있어요. 한 달 안에 문을 열 거예요. 진짜 혼자 하시기가 어려우면 그죠?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아이를 키우는데 무수한 사회적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금융고시 공부를 할 때 여기 국군통합병원에 있던 의무병들이 와서 저한테 금융고시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때 제 꿈이 뭔지 알아요? 혹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고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나도 꼭 야학교사를 해야지 내가 이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대학을 딱 진학했어요. 진짜로. 진학해보니까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는 거라.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런 거. 제가 대학 들어가보니까 세상에 이 백주 대낮에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못 뽑는 나라가 있어. 그게 어느 나라게? 우리나라였다니까.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운동권에 투신했잖아요. 그 데모하고 이러다가 30몇 살 때까지 제가 이른바 제야에서 노는 바람에 제 꿈이었던 야학교사를 못했어요. 그 후에 제가 아이를 키우고 시간이 이제 나고 이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엄마들하고 이렇게 엄마들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 버나드 박의 노래 아닌가? 버나드 박의 홈이죠, 홈. 버나드 박 몰라요? 제가 광팬인데 K-POP 스타 시즌 3 우승자. 저도 잠 깰 때 저 노래 계속 틀고 있어요. 내가 딱 들으니까 알잖아. 그죠? 버나드 박의 아버지가 버나드 박이 막 그때 탑4인가 진출했을 때 한국에 왔잖아요. 그 버나드 박 연습하는데 들이닥쳤어. 카메라하고 방송팀이. 그때 버나드 박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빠, 세탁소는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버나드 박은 원어민처럼 노래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말 가요를 못해가 오히려 박진영이 안타까워하고
팝을 부르라고 이랬어. 근데 아버지는 세탁소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영어에 노출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계속 콩글리시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영어 강의할 때 버나드 박 이야기 자주 해요. 버나드 박은 일찍 가서 영어에 노출됐기 때문에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는데, 버나드 박의 아버지는 미국에 살아도 미국 드라마 볼 시간 없어요.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시간 좀 나면 고향 드라마를 봐. 향수병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 노출이 안 돼서 영어를 못하는 거라. 레드가 사라지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조기 영어 교육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 레드가 사라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말하죠. 필요하시면 제가 우리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가 있어요. 제 강의를 듣던 어떤 엄마가 사실 개설한 거죠. 대구 부모교연구소 다음 카페를 검색하시면 제가 이 잠수는 영어를 한 학기 동안 상세하게 이렇게 말한 동영상 강의들이 mp3 파일도 다 올라와 있어요. 한 5년 동안에 제 모든 강의 파일이 동영상 또는 mp3로 다 올라와 있어요. 혹시 오늘 제 강의가 너무 부족하시거나 이렇다고 생각되면 좀 천천히 한 학기 동안이니까 약 18주 동안 체계적으로 한 강의들을 도움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전화하시면 저하고 카톡 친구가 되겠죠. 저는 중고등학교 안 다녔어요. 고향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제 카톡 친구가 1200명이 넘어요. 왜 그렇게 해요? 어떤 엄마들은 진짜 유튜브 보고 베트남에서 저한테 카톡이 온다니까. 뭐 전국 방방곡곡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에 사는 어떤 교포분인데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잠수는 영어가 너무 궁금하고 이랬는데 유료라서 못 들어가고 알아본다고 유튜브에서 요즘 젊은 엄마들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잠수네 검색하시면 제 강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잠수네 영어를 공개적으로 강의하는 사람은 저하고 잠수님밖에 없는데, 잠수님은 돈 벌어야 되잖아. 온라인 정책을 해서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한 강의를 오픈을 안 해요. 잠수네 회원들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책이 나왔을 때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데서 홍보용으로 가끔 강의를 해요. 그 책 산 사람들 한번 들을 수 있죠. 그 말고는 다른 강의가 없어요. 그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접하시고 온 데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하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 달 있으면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찾아오시거나, 오늘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강의 끝나고 나서 질문 있으신 분은 카페 게시판에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요.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잠수내 수많은 고수들의 도움을 받았고요. 저도 이 받은 도움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끝나고 나서 명함 가져가셔도 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